안녕하세요 6학년 어린이 여러분. 자, 오늘부터는 경쟁단원, 경쟁단원에서 네트형 게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배구형 게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쟁단원입니다. 자, 경쟁이라는 것은 경쟁단원에서 네트 너머에 있는 상대가 공을 받아 넘기지 못하게 하여 점수를 얻는 활동. 이 단원에서는 게임을 하며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교과서의 마음 열기 부분을 한번 해보세요. 자, 미로찾기죠. 미로찾기 해보면, 네트 미로를 지나 각각의 선수들에게 필요한 준비물을 전해줍시다. 자, 준비물 배구공, 그 다음 배구와 라켓, 이렇게 있네요. 자, 여러분들 다 해봤습니까? 자, 뭐 쉽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배구공. 자, 이 학생은 배구공, 그 다음에 이 학생 배드민턴 라켓, 셔틀콕을 들고 있죠. 이 학생 배드민턴, 그 다음에 배구, 족구, 이건 뭐 앞으로 족구가 나오는데 배구공 혹은 뭐 족구공,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나와있던 그림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나와있던 그림에서, 자, 체육관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하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죠? 자, 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하고 있었죠? 네, 기린과 고릴라가 함께 어울리며 배구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게임을 할 때 배려해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게임을 할 때 배려해야 되는 까닭은, 상대 모둠이라도 상대를 존중해야 서로 기분 좋게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게임을 하는데 여러분들 서로 뭐 기분이 너무 경쟁에만 치우쳐가지고 서로 기분이 상하면 안 좋겠죠. 자, 기분 좋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해 주세요. 자, 이 단원에서는 네트형 경쟁의 뜻과 특성을 이해합니다. 네트형 경쟁, 뭐 여러 가지 게임이 있죠. 네트형 경쟁의 게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듯이 네트를 사이에 두고 하는 게임들, 배드민턴이라든지 배구라든지 탁구, 족구, 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트형 게임의 기본 기능을 알아보고 게임 상황에 적용합니다. 자, 게임의 기본 기능이 있겠죠? 자, 어떻게 하는지 그런 기능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게임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전략을 알아봅니다. 전략. 자,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배려가 필요한 까닭을 알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며 게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단어를 배우게 되면, 자,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첫 번째, 분석하기. 네트형 게임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분석할 수 있어요. 상황 분석. 두 번째, 협력하기. 자, 모두먼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네트형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의사소통하기. 모두먼과 의견을 나누며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경기 수행하기. 다양한 전략과 기능을 적용하여 네트형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 단원을 배우면 분석하기, 그 다음에 협력하기, 의사소통하기, 경기 수행하기, 자, 이렇게 배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자, 경기 수행 능력을 기를 수 있어요. 자, 경기 수행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 보시다시피 분석, 협력, 그 다음에 의사소통, 그 다음 경기 수행하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경기 수행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자, 경기 수행 능력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경기 수행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자, 경기 수행 능력이란 경기 수행 능력은 모두먼과 협력하여 자, 게임에 맞는 전략과 기능을 사용하여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협력이죠. 모두먼과 협력하는 것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게임에 맞는 전략, 그 다음에 기능,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목표는 뭡니까? 경기 수행에서 가장 큰 목표, 게임에서 이기는 것이 되겠죠? 승리하는 것. 자, 경기 수행 능력을 기르면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좋아집니다. 자, 경기 수행 능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배구형 게임. 자, 우리 첫 번째로 배우는 것이 배구형 게임입니다. 자, 상대 모둠이 넘긴 공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지그재그 모양으로 자리를 잡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선수들이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으로 M자 모양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자, 왜 이럴까요? 자, 빈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겠죠. 자, 공이 넘어올 때 빈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촘촘하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배구형 게임에 대해서 알아볼 준비가 됐나요? 자, 그럼 이제부터 배구형 게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구형 게임이란, 자, 배구형 게임은 네트 너머의 상대 구역에 주로 손과 팔을 사용하여 공을 보내어 점수를 얻는 네트형 경쟁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하기 때문에 모두먼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구형 게임의 기본 규칙과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공 배구 게임을 하며 배구형 게임의 기본적인 규칙을 알아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온라인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게임을 할 수 없지만 간단히 알아보고 나중에 학교에서 등교를 하면 자, 게임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정해진 위치에서 상대 구역으로 서브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넘어온 공을 모두먼에게 이어주거나 네트 너머로 다시 공을 넘깁니다. 자, 상대가 우리 구역으로 공을 다시 넘기지 못하면 점수를 얻습니다. 정해진 점수를 먼저 얻은 모둠이 이깁니다. 자, 이렇게 큰 공 배구 게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정식 배구는 아니고 자, 간이 배구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나중에 등교하면 같이 해봅시다. 배구형 게임을 안전하고 즐겁게 하기 위한 복장과 도구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자, 움직이기 편한 옷을 입어야 되겠죠. 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배구는 공을 받는 게임이니까 자, 공을 받을 때 여러분들 손이나 발을 이용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나 잘못 맞아서 얼굴로 받아도 사실은 인정이 됩니다. 자, 안경을 쓴 사람은 안경 대신에 고글을 착용하면 안전하게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글 착용하면 좋겠죠. 자, 배구화는 가볍고 잘 미끄러지지 않는 운동화가 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구화 같은 경우에 밑에 이렇게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생고무로 밑창이 되어 있는 그런 운동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 딱딱하지 않고 공중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가벼운 공을 사용하여 배구 경기를 하면 되겠죠. 자, 이 밖에도 머리보다 높게 설치할 수 있는 네트와 지주가 있으면 배구 경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네트, 지주라는 것은 네트를 칠 수 있는 자, 기둥을 얘기하는 거죠. 자, 기둥에다가 자, 네트를 설치하면 되겠죠.
자, 배구형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안전수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네트 기둥에 부딪히지 않게 주의합니다. 자, 네트는 네트 기둥 지주죠. 이 지주는 보통 아주 무거운 쇠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딪히면 머리가 깨지거나 피가 나거나 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통은 이 지주에 안전 패드를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딪히면 아프겠죠. 자, 그 다음에 운동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땀 같은 것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끄러지면 다칠 수 있으니까 미끄러지지 않게 바닥에 물기를 잘 닦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며 이동합니다. 여러분들 배구 경기를 할 때는 활동 구역을 정해서 무리하게 침범하지 않으면서 게임 중에 항상 다른 사람의 위치를 파악하면서 게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배구 경기의 특성 여러가지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3번 안에 네트 너머의 상대 구역으로 공을 넘겨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같은 팀원에게 패스를 할 때는 3번 만에 상대가 공이 넘어왔을 때 3번 만에 넘겨야 됩니다. 한 번 만에 넘겨도 되고 2번 만에 넘겨도 되고 3번 만에 넘겨도 되고, 그런데 4번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주로 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필요하면 다른 신체 부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발을 사용해도 되고 머리를 사용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주로 손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자, 그 다음 공격하기 쉽도록 모두만에게 공을 이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런 네트형 게임에 공통된 특성이 있어요. 자, 네트형 게임의 공통된 특성 중에 하나는 상대가 받지 못하도록 상대 구역으로 공을 넘김으로써 득점하는 것과 상대와의 신체 접촉이 없다는 것. 자, 이것이 네트형 게임의 공통된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배구형 게임의 뜻과 특성을 발표해 봅시다. 자, 배구형 게임의 뜻과 특성. 자, 지금까지 했습니다. 자, 배구형 게임의 뜻은 상대가 받지 못하도록 상대 구역으로 공을 넘겨서 점수를 얻고 3번 안에 네트 너머로 공을 보내야 하고, 자, 발을 포함한 신체의 모든 부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배구형 게임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배구 경기의 주요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인제 배구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구는 꼭 6인제만 있는 것도 아니고 4인제도 있고 비치발리볼 같은 2인제 배구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6인제 배구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세트에서 승리하느냐? 자, 배구는 여러 번의 세트로 경기가 운영됩니다. 자, 2점 이상 앞선 상태에서, 이 글씨가 잘못됐네요. 생태가 아니라 상태죠. 자, 먼저 25점을 얻은 팀이 세트에서 승리합니다. 자, 25점을 먼저 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팀의 점수 차가 2점 이하이면 2점 차이가 날 때까지 계속 세트를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2점 이상 차이가 나면은 점수가 많은 팀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2점 차이가 안 날 때 그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듀스라 그러죠? 듀스. 자, 그럴 경우를 듀스라고 합니다. 자, 단 마지막 세트는 15점 듀스 규칙을 적용합니다. 자, 25점이 아니라 15점을 먼저 내면 이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트는 15점입니다. 자, 마찬가지 듀스 규칙도 공통되게 적용됩니다. 자, 초등학교에서는 이 세트를 먼저 승리한 팀이 경기에서 승리합니다. 자, 프로배구 같은 경우에는 총 5세트까지도 하는데 3세트를 먼저 승리한 팀이 경기에서 승리합니다.
자, 코트 교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트를 제외한 모든 세트 후에 양 팀은 코트를 바꿉니다. 자, 마지막 세트에서는 득점에서 앞선 팀이 8점을 얻었을 때 코트를 바꿉니다. 자, 이때 선수의 위치는 바꾸기 전과 같습니다. 자, 득점입니다. 자, 어떨 때 득점이 되느냐? 자, 상대 팀의 코트 바닥에 공이 닿은 경우에 득점이 되겠죠. 그리고 상대 팀이 반칙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 그리고 상대 팀이 3번 안에 공을 넘기지 못한 경우, 그리고 상대 팀의 몸에 공이 맞고 공이 상대 팀 코트 밖의 바닥에 떨어진 경우. 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터치아웃이라고 그러죠. 터치아웃. 자, 이럴 때 득점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경기 전 반칙이 있고 경기 중 반칙이 있고 그런가 보죠. 자, 경기 전 반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반칙이 있대요. 자, 서브를 하는 순간 선수들이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에 자, 위치 반칙이라고 합니다. 자, 로테이션 반칙도 있네요. 자, 선수들이 정해진 순서대로 위치를 바꾸지 않은 경우, 혹은 정해진 순서대로 서브를 넣지 않는 경우, 그럴 때 로테이션 반칙이 적용됩니다. 자, 경기 중 반칙입니다. 자, 이럴 때는 득점으로 인정이 되겠죠. 자, 네트 터치. 자, 네트를 손으로 건들면 안 됩니다. 손이나 몸으로 네트를 건들게 되면 반칙이죠. 자, 그 다음에 오버네트. 오버네트라는 것은 네트를 사이에 두고 몸이 다른 편의 네트 쪽으로 넘어가면, 자, 이게 오버네트입니다. 자, 그래서 팔이 상대방 진영으로 네트를 넘어갔다든지, 아니면 발이 네트 밑으로 해서 상대편 쪽으로 넘어갔다든지, 자, 그러면 오버네트라고 해서 반칙이 적용됩니다. 자, 포히트. 자, 아까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3번 만에 넘겨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런데 4번 맞았어요. 패스가 4번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 반칙입니다. 자, 더블 컨택트. 자, 한 사람이 2번 공을 터치했어요. 자, 그러면 더블 컨택트가 돼서 반칙이 됩니다. 그 다음 캐치. 배구는 공을 쳐서 넘겨야 되는데 치지 않고 손으로 잡았다가 던지게 되면 이게 캐치라는 반칙에 적용이 됩니다. 자, 심판 수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판은 주심이 있고, 자, 선심이 있는데, 자, 주심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경기 많이 봤을 텐데 네트의 가운데에서 판정을 내려주는 사람입니다. 자, 볼인. 첫 번째, 공이 코트 안쪽 바닥에 닿은 경우, 자, 이렇게 손을 바닥 쪽으로 표시를 해주죠. 자, 그 다음 볼 아웃. 자, 공이 코트 바깥쪽 바닥에 닿은 경우, 자, 이렇게 나갔다라고 손짓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네트 터치. 자, 선수의 신체 일부가 네트에 닿은 경우에 이렇게 네트를 가리키면서 네트 터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버네트. 네트 너머에 있는 공을 건드린 경우, 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 포이트. 자, 3번 안에 상대 구역으로 공을 넘기지 못한 경우에 이렇게 손가락 4개를 표시해서 포인트를 표시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손가락 2개를 표시해서 더블 컨택트. 자, 한 사람이 연속해서 2번 이상 공을 터치한 경우. 자, 그 다음 캐치. 자, 공을 치지 않고 잡은 경우, 자, 이렇게 손바닥을 표시해서 너 잡았어! 이렇게 표시해주고, 자, 그 다음에 터치아웃 같은 경우에는, 자, 손끝을 맞았다라는 표시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선심이라는 거는 볼이 바닥에 안에 떨어졌는지, 자, 코트 바깥에 떨어졌는지, 자, 그거를 세밀하게 관찰하는 사람을 선심이라고 합니다.
자, 코트 안쪽에 떨어졌다라고 하면 자 밑에를 가리키죠. 자, 깃발을 밑으로 가리키면서 자, 볼 인. 자, 그다음 볼 아웃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들어서 볼 아웃을 표시해 줍니다. 자,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에는 자, 배구의 기능들, 자, 여러 가지 뭐 서브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